안녕하십니까. 아메이 사업하는 서경입니다. 벌써 비타민 D와 관련한 영상을 이제 4편째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타민 D의 면역과 항암 기능 이외에 우리 건강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 비타민 D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인간의 수면과 관련한 부분을 좀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양을 공부하면서 처음 만난 비타민 D는 칼슘을 운반해 주는 역할로서의 비타민 D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배울 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뼈까지 그 칼슘을 운반시켜주는, 이동시켜주는 비타민 D가 없기 때문에 칼슘 많이 먹는 거 소용없다. 그래서 칼슘을 먹을 땐 반드시 비타민 D를 같이 섭취해야 한다. 뭐 이 정도로 제가 비타민 D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다가 한 2010년도부터인가는 비타민 D에 대해서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뭐 암에 좋다, 면역에 좋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뭐 이렇게 믿어진다든가 뭐 이렇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든가 그러지를 않고, 오히려 뭐 비타민 D 가지고 뭐 너무 오바를 한다, 뭐 이 정도의 느낌으로, 뭐 무슨 암까지 얘기를 하나, 항암까지 얘기하나, 뭐 이러면서 제가 좀 약간 그렇게 제가 갖고 있던 인식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약간 무시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TV에 나오시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비타민 D를 꼭 먹어야 된다. 비타민 D를 자기라면 모든 영양소 중에서 하나만 섭취하라고 하면 자기는 비타민 D를 섭취하겠다. 뭐 이 정도까지 강력하게 비타민 D에 대해서 막 어필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비타민 D가 뭐길래 그러지? 좀 알아는 봐야겠다 싶어서 사실 좀 그때 좀 알아보기 시작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책도 살펴보고 뭐 여러 가지 자료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오리무중에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너무 기전이 많고 너무 하는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여기에도 좋고 저기도 좋고 온 사방팔방군데 비타민 D는 막 다 좋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너무 혼란스럽고, 도대체 이 비타민 D가 뭐 그래서 어디에 좋다는 건지 오히려 더 실체가 잡히지 않아서 사실 저로서는 좀 어려운 영양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어렵다는 이유로 무시를 하고 살다가, 제가 작년, 그러니까 2019년 가을에 우연히 비타민 D를 강의를 할 일이 생겨서 좀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다시 옛날에 공부했던 자료들을 살펴보다 보니, 그때 예전에 읽을 때는 참 이해가 안 됐었는데 다시 이렇게 책을 읽어보니까 비타민 D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한 구절이 있었는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비타민 D는 호르몬과 같은 역할로 전신적으로 사용되며 우리 몸에서 산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 라는 구절이 이렇게 딱 써 있는데, 그 구절을 딱 읽는 순간 제가 그동안 너무 여기에도 좋다 저기에도 좋다 그래서 오히려 혼란스러워했던 영양소의 그 역할이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르몬으로 이해를 하니까 비타민 D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첫 시간에 비타민 D 이름을 잘못 지은 것 같다, 이거는 호르몬으로 불리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제가 처음에 비타민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렇게 어려웠지만 얘를 햇빛이 만드는 호르몬으로 이해를 하게 되니까, 물과 산소와 같은 존재로 이해를 하게 되니까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비타민 D의 역할이 그렇게 많고 비타민 D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지가 싹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에 제 성격 자체가 제가 이해하지 못하면 남한테 설명을 못하는 성격이라, 그동안 사실 비타민 D에 대해서 제가 많이 권하지를 못하고 있다가, 제가 그 호르몬으로 이해한 다음부터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비타민 D를 정말 열심히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쭉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면 그러게 비타민 D는 항암에도 좋고 면역에도 좋고 자가 면역 질환에도 좋고 뭐 뼈에도 좋고 뭐 등등등 내가 이제 좋다는 거 알겠는데, 또 무슨 뭐 이야기를 하려고, 또 뭐 어디에 좋다는 얘기를 하려고 또 내가 이 영상을 봐야 되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만약에 누군가 저에게 비타민 D가 왜 좋은데?
왜 온몸에 다 좋다고 하는데? 라고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온몸의 세포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습니다. 라고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잠깐 저희가 두 번째 시간을 리뷰를 해보면 저희가 음식을 통해서 또는 햇빛을 통해서 만들어진 비타민 D는 간으로 모여서 간에서 25디하이드로 비타민 D3, 칼시페디올이라는 호르몬과 같은 물질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를 기억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칼시페디올과 같은 그 물질은 곧 호르몬이어서 그 호르몬은 우리 전신의 세포에 전달이 돼서 각각의 세포에서 그 칼시페디올을 수용하는 수용체들이 있어서 그걸 수용해서 어떻게 한다? 자기 세포에서 알아서 필요한 대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신의 세포에서 필요로 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몸에 필요하다는 거는 곧 좋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타민 D는 전신에서 필요로 하는 물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온몸에 다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리라고 믿고 비타민 D와 전신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D와 정신 건강입니다. 우리 뇌에는 굉장히 풍부한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날씨가 맑은 날 밖에서 활동하거나 운동하는 날 기분이 상쾌하고 집에 저녁에 잠이 잘 오시나요? 아니면 날이 우중충하고 어둠침침한 날 어떤 활동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있는 날이 기분이 상쾌하고 밤에 잘 오시나요? 뭐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이야기겠죠? 그게 바로 비타민 D의 역할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수면 장애가 옵니다. 왜냐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과 그 전구체인 세로토닌 생성에 관여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우리 뇌의 신경 회로망의 신경 전달 물질의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뇌 피질은 이를 피로로 감지합니다. 그것을 뇌성 피로라고 부릅니다. 뇌가 피곤해지면 오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불안증과 우울증입니다. 그걸 저희는 마음에 힘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하는 조언들이 대부분 마음을 굳게 먹어라, 힘을 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팽수에 유명한 말이 있죠.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내요? 저라면 비타민 D와 프로틴을 드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자율신경의 지배자입니다. 즉 우리의 정신신경계와 내분비계, 면역계를 연결해 종합적으로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의 농도와 분배를 조절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자살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로 또 학원으로 또 놀이공간이 운동장이나 들판에서 뛰어놀질 못하고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핸드폰 안에 갇혀 있다든가 또는 PC방에서 게임하는 것에 갇혀 있다 보니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 햇볕을 충분히 볼 수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성장하는 이 성장기에 햇볕을 충분히 쬐지 못하는 현실은 비타민 D 부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비타민 D 부족은 이런 호르몬들을 조절하는데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조차도 잘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과잉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 혼내시더라도 꼭 비타민 D를 먹게 하고 그 혼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알츠하이머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뇌의 기억 기능과 마지막에 설명할 수명 유전자 작동과는 비타민 D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폐, 정신분열도 비타민 D가 관여하고 있다고 연구 자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D와 심혈관 건강입니다. 비타민은 고혈압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우리 혈관의 내피세포에는 비타민 D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그 수용체를 통해 활성화된 비타민 D는 혈압을 올리는 인자인 레닌과 엔지오텐신2를 억제하여 혈압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또한 혈관 내피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혈관 확장 인자를 분비하여 혈압 상승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고혈압의 원인 인자인 고지혈에도 관여하여 흔히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 수치는 상승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은 떨어뜨립니다. 천연의 고지혈증 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의 약과 함께 비타민 D를 드시면 약의 부작용을 감소시켜 근육통이나 통증은 약화되고 드시는 약의 효능은 높이는 효과가 있음이 연구 결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D가 정말 좋은 것이 항암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고지혈증 약과 관련해서도 그 약의 효능은 높이고 약의 부작용은 낮춰주는 기전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서 약을 드실 때 있어서 부작용에 대한 그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그 비타민 D의 그 기전들이 하는 역할들이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약도 없는 것이 저혈압인데 프랑스 리옹 의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비타민 D는 저혈압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육의 힘을 강화시키는 비타민 D의 기전 때문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피로와 관련한 자료인데요. 현대인들의 고질병이죠. 만성 피로. 그 피로와 비타민 D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소진하고 나면 우리 세포 단위에서 새롭게 에너지를 만드는데 포스포크레아틴, 즉 세포의 에너지 화폐인 ATP를 재생하는 분자를 말합니다. 이 포스포크레아틴이 일반적으로는 에너지를 다시 재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4.44초가 걸리는데 비타민 D는 이 시간을 27.84초로 무려 7초 이상을 줄여줍니다. 이 말인즉슨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에너지 생산 속도가 떨어져 피로가 빨리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관련한 자료로는 장내신경이 예민해진 병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는 장내에서 생산되는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생산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타민 D는 자율신경의 지배자이자 호르몬의 조절자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생성이 잘 안 됩니다. 그로 인해 뇌에서는 우울증과 불면증, 그리고 장에서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변비가 생깁니다. 그리고 간질환의 관련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D가 만들어내는 특수한 단백질이 간세포 재생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비만과 인슐린 내성을 억제하여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 비타민 D는 간의 섬유화, 즉 간경화를 억제할 수 있다고 발표됐습니다. 다음 당뇨와 관련해서는 우리 효소 중에 AMPK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는 지질과 당대사를 조절하는 효소인데 비타민 D는 이 효소의 작용에 관여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준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파킨슨 병과도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파킨슨 병을 유발하는 곳은 뇌 흑질이라는 부위입니다. 그곳에서 비타민 D 수용체가 다량 존재하여 학자들은 비타민 D와 파킨슨 병과의 관련성을 현재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타민 D와 수면과 관련한 연구 결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흥미진진한데요. 우리 비타민 D와 수면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기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 비타민 D의 수용체가 온몸에 확산되어 있으며 세포 분열과 성장 및 증식, 암세포 자살 작용 등 생명을 지키는 기본 작용을 비타민 D는 전신적으로 수용체에 수용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면역 기능을 총괄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전은 지난 시간에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 기전입니다. 비타민 D는 내분비계, 즉 호르몬계를 장악하고 대사계, 정신신경계, 골격계, 혈구 생성계 등을 유전자적으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타민 D의 풍부한 혈중 농도는 우리의 유전자의 기능을 훼손당하지 않고 끝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시간을 중간에 잃지 않고 끝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인간의 유전자 연구 결과 인간의 평균 수명은 120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최근 수명과 관련하여 노벨상을 받은 텔로미어 이론에 의하면 텔로미어, 즉 유전자 꼬리를 감싸는 캡슐의 길이는 수명과 직결된다고 밝혔는데 비타민 D의 농도와 텔로미어의 길이는 직접 비례함을 연구자들은 밝혀냈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클로토 수명 유전자를 지배함으로써 세포의 사망을 직접 억제합니다. 실제 비타민 D는 만성 신부전 환자나 암 환자의 수명까지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발표되었는데요. 클로토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로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세 여신 중 인간 생명의 실을 잡는 여신이라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실을 길게 뽑으면 오래 살고 실을 짧게 뽑아주는 사람은 단명한다는 신화가 있습니다. 1998년 일본 정부 신경과학연구소에서 마스무라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인간의 수명 유전자를 발견했고 이를 클로토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다 2005년 이후 비타민 D에 대해서 폭발적인 그 연구 결과 2010년에 이르러 이 클로토 수명 유전자를 지배하는 것이 비타민 D라는 것이 입증됐고 밝혀졌습니다. 그럼 클로토 유전자에 관한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UCLA, 보스턴, 펜실베니아 의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클로토 수명 유전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인지, 학습 능력, 기억 능력 등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켜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것에 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자료에 의하면 클로토 유전자는 피부 탄력과 골격 유지에 도움을 주며 생식 능력을 증가시켜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쥐실험에 의하면 클로토 유전자를 억제하면 즉시 조로하여 사망한다는 것도 밝혔습니다. 또한 동물 실험에 의하면 클로토 유전자를 활성화하여 동물의 수명을 30%까지 연장한 실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명줄을 쥐고 있다고 하는 클로토 수명 유전자가 하는 일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 번째 역할은 우리 세포 내에 꼭 필요한 양만큼의 칼슘만 들어가게끔 하는 조절체 역할입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서 그 비타민 D와 칼슘 대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혈장에는 반드시 1%의 칼슘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항상성이고 반드시 유지해야 되는 역할이고 그 1%의 칼슘을 유지하게끔 하는 역할은 바로 비타민 D가 한다고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혈장에는 1%의 칼슘이 존재해야 하지만 우리 세포 안에는 그 1%의 100만 분의 1의 칼슘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양은 꼭 유지해야 되는데 그 양이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르면 그 세포는 곧 병들어서 기능을 잃거나 사망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미량의 칼슘을 일정한 양을 유지하게끔 조절하는 그 조절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클로토 유전자고 그 클로토 유전자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인 것입니다. 그럼 세포 내 극미량의 칼슘이 하는 일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세포 내에는 10,000가지 고분자 물질이 합성되는 곳입니다. 37도라는 낮은 온도에서 합성 반응이 진행되려면 10,000가지의 촉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포 내 촉매를 우리는 효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효소가 활동을 시작하려면 칼슘이 효소 끝에 붙어 주어야 활성이 진행됩니다. 칼슘은 효소의 활동을 점화시키는 불꽃인 셈입니다. 해서 칼슘은 예로부터 생명의 미네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칼슘의 양은 세포 내에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그 양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것이 클로토 유전자입니다. 두 번째, 클로토 유전자는 세포 내에 에너지 대사를 주관하고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인의 농도를 조절해 준다는 작용을 통해 인간의 수명을 최대화시킨다고 합니다. 클로토 유전자를 정리하면 피부와 탄력을 유지해주고 골격을 유지해 오래도록 활동하게 하고 불임을 방지하여 자자손손 번성하게 하고 혈관과 장기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효소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유전자는 비타민 D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자, 그 클로토 수명 유전자를 지배하는 비타민 D와 수명과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2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이하인 경우 1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만 올려주어도 모든 병으로 인한 사망률과 순환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5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2014년 영국 케임브리지 연구 결과에는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10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낮을수록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16%씩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독일 하이델베르크 노인연구소 자료입니다. 노인들의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8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은 8%씩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태양의 위대한 사랑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을 전하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좀 더 잘 이해하시고 그로 인해서 좀 더 잘 비타민 D를 활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제 뜻이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은 비타민 D 마지막 시간으로 비타민 D를 섭취 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정보들과 비타민 D를 보조식품으로 섭취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아메이 뉴트라이트가 만들어낸 태양의 에너지를 제대로 정말 올바로 담아낸 뉴트라이트 비타민 D를 소개할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